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강력한 고용 지표가 나온 가운데 금리 인상이 한풀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풀 꺾인 데다가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전일 코스피 지수가 248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금리 인상의 마무리와 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호조세와 또 미증시 자동차주 상승으로 자동차 투톱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담았고요.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에서 공장 증설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주가는 오버행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상향하는 추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 두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다. 미증시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를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아와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밑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구조적 업사이클과 또 캐파 확장에 따른 기대감에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에 외국인들은 정유주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삼성물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삼성물산이 가진 자사주 130만 주를 매각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SKI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북미향 출하량 확대 기대감에 최근 주가는 견조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전거래일은 외국인들이 팔면서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이죠. 고려아연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한 가운데 2025년까지 중간 배당을 실시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관은 고려아연 쪽을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K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영진 교체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또 K뱅크 상장 무산의 리스크가 있는 KT 쪽으로는 장중에 5% 넘게 하락하다가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어하면서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LG화학인데요.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부진이 있는 LG화학 쪽은 최근에 횡보 장세 이어가는 가운데 전거래일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KT입니다. KT가 구현모 대표의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영진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더라도 경영 불안의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이 두 종목을 연이어서 담았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주가는 5%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 계획 발표 전에 체결한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꾸준히 담고 있는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작가 해외 진출 기대감이 있는 카카오게임즈는 전거래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밑으로는 무서운 상승 뒤에 최근에는 횡보 장세 이어가는 안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담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콘텐츠 관련주 CJ E&M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적자 사업부 축소와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부에 대한 투자로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CJ E&M 쪽으로는 전거래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가운데 9%대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담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는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보톡스와 필러 관련주죠. 휴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에코프로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거래일 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바이오니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탈모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생산 설비 구축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바이오니아를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상향 추세에서 전거래일은 약간의 조정으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3기 EV입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 첫 상장한 3기 EV는 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는 따상을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밑으로는 디오유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SM 아티스트들의 소통 플랫폼 버블 관련주인 디오유의 주가는 최근 가파른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3기 EV를 많이 팔았습니다. 주가는 22%대 급등세로 마감했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 SM이 이름을 올렸고요. 밑으로는 또 2차전지 관련주 LNF 쪽으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KNW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KNW는 장 초반에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3기 EV인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2배의 가격이 오르는 이 따상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반도체 그리고 오브제는 이어서 3기 EV까지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3기 EV는 3기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나온 기업입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중국의 해외 단체 여행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SKI테크놀로지 그리고 SKC와 현대건설기계 등이 오늘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마지막 일정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인 센즈랩의 공모 청약일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